2024년 9월 23일 오후 11시 47분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정은우 32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까?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다. CCTV에 다 나왔는데요. 이 노인, 당신 담당 고객 아닙니까? 화면 속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흰 봉투를 집어드는 장면.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월세 밀린 것까지. 이제 직장마저 잃게 됐다.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다. 조사 중단하시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정장 차림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은우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음악 급상승. 형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누구시죠? 노인은 명함을 건넸다. H그룹 회장 이연섭. 제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새벽 5시 30분. 서울 관악구 낡은 빌라 반지하. 알람이 울렸다. 은우는 눈을 떴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약 드셨어요? 괜찮다. 너 출근 준비해라. 은우는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3개, 우유 반 팩, 김치. 오늘까지는 버틸 수 있겠네.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 빽빽한 사람들. 은우는 중고등학생 교재 영어 단어장을 펴들었다. 동생 은지가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은지만큼은 대학 꼭 보내야 해. 옆자리 할머니가 비틀거렸다. 은우는 재빠르게 자리를 양보했다.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강남역 7시 20분. 매장까지 15분. 은우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1,500원. 오늘 점심이었다. 매장 도착 7시 35분. H전자 강남 직영점. 유리문에는 대한민국 1등 전자제품이라는 문구. 은우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해진 구두, 색바랜 작업복, 피곤한 눈. 화이팅?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지점장 김태수가 들어왔다. 야, 정은우. 오늘 본사 실사 나온대.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지점장님. 그리고 오늘 목표 500만 원이야. 못 채우면 너 책임이야. 은우는 고개를 숙였다. 500만 원. 어떻게? 오전 9시 마이너스 개점. 첫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여성, 명품 가방에 선글라스. 아이폰 16 프로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은우는 친절하게 안내했다. 30분 동안 모든 기능을 설명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손님은 나갔다. 매출 0원. 동료 박민수가 비웃었다. 야, 저런 거 쓸데없이 시간 쓰지 마. 어차피 안 사. 그래도 손님이잖아. 그게 장사에 도움이 돼? 너 이번 달 실적 꼴찌야. 계속 그러면 잘릴걸? 은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H타워 63층.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이연섭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이소연, 28세. H그룹 외동딸. 아버지, 시간 있으세요? 있지.
앉아라. 소연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영 관련이냐? 아니요.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현섭은 안경을 벗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말해봐라. 소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섭의 손이 멈췄다. 누구냐? 제가 3개월 동안 지켜본 사람이에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매장에서 무릎 꿇고 손님과 대화하는 남자. 낡은 작업복, 평범한 얼굴. 이 사람 누구냐? H전자 강남점 직원이에요. 이름은 정은우. 현섭의 얼굴이 굳었다. 직원? 네. 소연아. 현섭은 딸을 바라봤다. 너도 알잖니? 내가 누구인지. H그룹 상속자가 되려면 정략 결혼도 각오해야 한다고. 알아요,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버지, 제가 3개월 전에 본사 지시로 강남점 실사를 갔었어요. 2024년 5월 15일. 소연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매장에 들어갔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 고객으로.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이거 고장났는데. 할머니는 영수증도 없고 구입일도 기억 못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피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은우였다.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은우는 청소기를 받아 바닥에 내려놨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어디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젊은이가 참 착하네. 은우는 1시간 동안 청소기를 점검했다.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고. 할머니, 이제 작동될 거예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서비스입니다. 그래도. 은우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문제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명함이에요. 할머니가 나간 후 동료가 비웃었다. 야, 너 그러고 월급 얼마 받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손님을 맞이했다. 소연이 말을 이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걸. 현섭은 사진을 다시 봤다. 소연아, 세상엔 가면을 쓴 사람이 많다. 특히 재벌가 딸 앞에서는. 알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소연은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은우.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은우. 늦은 밤 매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하는 은우. 이 사람은 가면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현섭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5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다. 진심을 가장한 욕심, 충성을 가장한 배신, 사랑을 가장한 거래. 소연아, 아빠는 말이다. 현섭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아버지.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너의 지위를 노리는 건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현섭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직접 만나보면 되지. 현섭은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네, 회장님. 60대 남성이 들어왔다. 김철수 비서실장. 30년 신복.
강남점 정은우 대리 신상 파일 작성해주게. 가족관계, 경제상황, 인간관계 전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김 실장은 놀라지 않았다. 현섭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30년 전 내가 공장에서 입던 작업복 찾아줘. 작업복요? 현섭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얼굴은 위장 속에서 나오는 법이지. 김 실장이 파일을 건넸다. 정은우 32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성적 우수. 하지만 졸업 직전 아버지 사망. 어머니 폐암 3기. 치료비 연 3천만 원. 여동생 고3 수능 준비 중. 본인 연봉 3,500만 원. 빚 8천만 원. 현섭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대학교 때 성적이 좋네. 왜 대기업 안 갔을까? 아버지 사망 후 즉시 취업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업 공채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섭은 사진을 봤다. 밝은 표정의 은우.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 친구 힘들었겠군. 네. 하지만 5년간 결근 기록 0회. 지각 0회. 고객 만족도 상위 5%. 판매 실적은 하위권입니다. 현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판매보다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뜻이군. 사실상 회사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현섭은 파일을 덮었다. 좋아.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야.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다음 날.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현섭은 거울을 봤다. 30년 된 작업복, 낡은 모자, 때 묻은 장갑. 김 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안 가면 모르잖아.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자네가 근처에서 대기하게. 문제 생기면 연락하지. 현섭은 낡은 가방을 들었다. 그 안에는 10년 된 TV 한 대. 일부러 고장낸 제품이었다. 그럼 다녀오겠네. 매장 도착 마이너스 오후 4시 32분.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현섭의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다. H전자 강남점. 화려한 간판, 깨끗한 유리문. 현섭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 안에 내 딸이 말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 직원들의 시선이 스쳤다. 저 사람 봐. 물 뚝뚝 떨어지네. 에휴, 퇴근 시간인데. 현섭은 무거운 TV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3분.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현섭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소연이가 착각한 거야. 바로 그때 어르신 많이 무거우셨죠? 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작업복 차림, 미소 띤 얼굴. 정은우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우는 TV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어디로 옮겨드릴까요? 현섭은 잠시 그를 관찰했다. 진심이 담긴 눈빛. 저기, 검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디가 문제신가요? 화면이 안 나와요.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TV를 매대에 올렸다. 일단 비 많이 맞으셨네요. 물기부터 닦아드릴게요. 은우는 수건을 가져와 TV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현섭은 생각했다. 기본은 하는구나. 어르신,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꼼꼼히 봐드릴게요. 은우는 의자를 가져왔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현섭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은우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점검 과정 마이너스 20분. 은우는 TV 뒷면을 열었다.
케이블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어르신,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10년 됐나? 와, 그럼 진짜 오래 쓰셨네요. 은우는 미소 지었다. 요즘은 3-4년이면 다들 바꾸는데 어르신은 물건을 소중히 쓰시나 봐요. 현섭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판매를 유도하지 않네. 보통이라면 새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할 타이밍. 하지만 은우는 묵묵히 고장을 고치려 했다.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그게 버렸어요. 은우는 잠시 멈칫했다. 영수증 없으면 AS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품 번호로 확인해 볼게요. 뒤에서 동료 목소리가 들렸다. 야, 정은우. 퇴근 시간이야. 내일 오시라고 해. 은우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어르신이 지금 불편하신데 내일까지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죠. 에휴, 또 시작이네.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챙겼다. 대화의 시작. 은우는 계속 TV를 점검하며 말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은평구 쪽. 와, 멀리서 오셨네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현섭은 은우를 관찰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 식사는 했나요? 네. 아, 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은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현섭은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냈다. 이거라도 드시게.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배가 불러서.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못 먹겠네. 그냥 드시게나. 은우는 잠시 망설이다 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작은 입으로 조금씩 먹는 모습, 마치 아까운 것처럼. 현섭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젊은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냐. 30분 후, 어르신 다 됐어요. 은우가 환하게 웃으며 TV를 켰다. 화면이 선명하게 나왔다. 원인은 케이블 접촉 불량이었어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쌓여서 환풍구를 청소했어요. 현섭은 화면을 봤다. 정말 깨끗하게 나왔다. 얼마입니까? 무상 수리입니다. 그래도 은우는 손사래를 쳤다. 어르신, 저희는 AS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무료로 해드려요. 그게 저희 회사 정책이에요. 실제로는 영수증 없으면 유료인데 은우가 자기 돈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다. 현섭은 지갑을 꺼냈다. 그럼 이거라도 3만 원짜리 한 장. 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문제 생기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은우는 명함을 건넸다. 정은우 대리 H전자 강남점. 뒷면에 손글씨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세요. 마이너스 은우드림. 현섭은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젊은이. 이름이 뭡니까? 정은우입니다. 정은우 씨. 현섭은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악수를 했다. 은우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매장을 나서며 현섭은 TV를 들고 매장을 나섰다. 비는 그쳤다. 차 안에서 김 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현섭은 명함을 보며 말했다. 김 실장, 내가 50년 기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네. 무엇입니까? 진짜 인재는 화려한 이력서에 있지 않아. 저런 작은 친절 속에 있더군.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인정하신 겁니까? 현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지. 5일 후 마이너스 8월 20일. 현섭은 다시 작업복을 입었다. 이번에는 다른 핑계가 필요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은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그게
TV가 또 이상해서. 어머, 그래요?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은우는 의자를 내주며 다시 점검을 시작했다. 현섭은 속으로 미안했다. 아무 문제 없는 TV를 가져왔으니까. 오전 11시 50분. 매장은 점심시간 전 마지막 붐볐다. 현섭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택했다. 바쁠 때 본 모습이 나오지. 은우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TV를 점검했다. 바로 그때 붕.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매장 앞에 섰다. VIP 고객이다. 지점장 김태수가 소리쳤다. 차에서 50대 남성이 내렸다. 명품 정장, 롤렉스 시계. 어서 오십시오.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에어컨 10대 납품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김 지점장이 은우를 불렀다. 정대리, 이분 안내해. 은우는 TV 점검을 멈추고 돌아봤다. 지점장님, 지금 이 어르신 점검 중인데요. 뭐,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김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분은 작년에만 3억을 쓰신 분이야. 빨리 안내해. 은우는 현섭을 봤다. 그리고 지점장을 봤다. 죄송하지만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VIP 고객이 눈살을 찔렀다. 뭐, 지금 나보고 기다리라고? 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먼저 오셨습니다. 김 지점장이 달려왔다. 정은우, 너 미쳤어? 당장 사과해. 순서는 누구에게나 갔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섭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놀랐다. 이 친구, 자기 밥줄을 걸고 원칙을 지키는구나. VIP 고객이 화를 냈다. 아, 너 이름이 뭐야? 본사에 신고하겠어. 정은우입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김 지점장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미안합니다, 고객님. 제가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현섭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모두가 현섭을 봤다. 젊은이 말이 맞아요. 순서는 지켜야죠. VIP 고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 말 없네.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VIP 고객이 떠난 후 김 지점장이 폭발했다. 정은우, 너 방금 3억짜리 고객 날렸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번 달 목표 어떻게 채울 건데? 은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다음 주까지 500만 원 판매 못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어? 네. 김 지점장은 화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현섭은 은우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미안하네. 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곤란해진 거 아닌가? 은우는 미소 지었다. 억지 미소였지만 괜찮습니다. 어르신, TV 점검 마저 해드릴게요. 어르신, 사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랬나? 네. 아마 일시적 오류였나 봐요. 지금은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현섭은 지갑을 꺼냈다. 그럼 이거라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곤란해진 거 아닌가. 은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은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우야, 사람은 언제나 떳떳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지키고 싶어요. 현섭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좋은 아버지셨네요. 네. 제 자랑이에요. 현섭은 차에 탔다. 김 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저 직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하지만요. 현섭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무엇입니까? 돈이야.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이니까. 일주일 후 마이너스 8월 27일. 은우는 책상에 앉아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번 달 필수 지출. 어머니 병원비 250만 원. 은지 학원비 120만 원. 집 월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합계 550만 원. 예상 수입. 월급 290만 원 세후. 부족 260만 원. 어떻게 하지? 은우는 머리를 감쌌다. 링링링. 전화가 왔다. 동생 은지였다. 오빠. 왜? 무슨 일이야? 학원에서 연락 왔어. 이번 달 안 내면 자르래. 알았어. 오빠가 해결할게.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은우는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대출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부탁입니다. 120만 원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은우는 은행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현섭은 김 실장과 미팅을 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김 실장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만 원을 매장 카운터에 실수로 놓고 와. 네. 반품금인 것처럼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CCTV로 은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야. 김 실장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왜? 만약 저 친구가 정말 가져가면. 현섭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지. 하지만 만약 끝까지 정직하다면. 현섭의 눈이 빛났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재야. 오후 3시. 김 실장이 평범한 차림으로 매장에 왔다. 환불 좀 하려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환불 처리를 마치고 김 실장은 카운터에 흰 봉투를 실수로 놓고 나갔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오후 3시 15분. 은우는 카운터를 정리하다가 봉투를 발견했다. 응?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다. 현금 뭉치가 나왔다. 헉! 심장이 뛰었다. 500만 원. 은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이 돈이면 엄마 병원비도 은지 학원비도. 손이 떨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은우는 봉투를 다시 닫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 은지의 오빠 미안해하는 목소리, 집주인의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하는 문자. 500만 원. 눈을 감았다 떴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돈이야.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은우는 지점장에게 보고했다. 지점장님, 어제 카운터에 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뭐? 얼마? 500만 원입니다. 김태수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500만 원? 누가 놓고 간 거야? 모르겠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점장과 은우가 함께 CCTV를 돌렸다. 화면에 김 실장이 나왔다. 봉투를 놓고 나가는 장면. 이 사람이네. 연락처 찾아봐. 은우가 고객 DB를 확인했다. 연락처가 없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보관하고 연락 오기를 기다려야죠. 그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강남점이죠? 반품금 500만 원이 누락됐습니다. 김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반품금이요? 네. 어제 오후 3시에 처리된 건인데 정산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정은우 대리입니다. 전화를 끄는 지점장이 은우를 노려봤다. 정은우, 너 뭐 한 거야? 저는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왜 정산이 안 된 거야? 은우는 당황했다. 저는 아무것도. 다음 날, 본사 감사팀 3명이 매장에 도착했다. 정은우 대리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네. 어제 3시부터 6시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매장에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500만 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왜 즉시 정산하지 않으셨죠? 손님 것인 줄 알고 보관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북을 돌렸다. CCTV를 보시죠. 화면에는 은우가 봉투를 발견하고 열어보고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 나왔다. 왜 망설였습니까? 그건 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감사팀장이 말했다. 정은우 대리,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받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정직 처분이고요.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은우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은우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돈 왜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봉투를 열어본 거. 은우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은지, 집,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신아, 어떡하지? 바로 그때, 똑똑똑, 문이 열렸다. 조사 중단하십시오. 경찰관이 돌아봤다. 누구십니까? 문 앞에 정장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은우가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 하지만 지금의 이연섭은 달랐다. 작업복이 아닌 맞춤 수트, 구두도 롤렉스도 모두 달랐다. 현섭은 명함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뭐? 회장님? 경찰관이 황급히 일어났다. 이 사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현섭은 은우를 봤다. 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은우 대리, 그동안 고생했네요. 어르신, 아니, 이게 무슨... 현섭은 의자에 앉았다. 그 500만 원, 제가 의도적으로 놓은 겁니다. 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험이라고요? 네. 지난 3주간의 모든 만남, 고장난 TV, VIP 고객 사건, 그리고 이동까지 모두 당신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저를? 현섭은 심호흡을 했다. 제 딸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소연, 제 딸입니다. 은우는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3개월 전 매장 실사를 왔던 그 여성, 그 후로 가끔 연락하며 친해졌던 사람. 하지만 그녀가 회장 딸이었다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딸이 신분을 숨겼으니까요. 현섭은 은우의 손을 잡았다. 정은우 대리, 아니, 은우 씨, 당신은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3가지 시험. 첫째, 태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에게도 당신은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둘째, 원칙. VIP 고객 앞에서도 순서를 지켰습니다. 셋째, 정직. 500만 원 앞에서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섭의 눈이 촉촉해졌다. 5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은우는 눈물이 났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현섭은 경찰관을 봤다.
이 사건은 오해입니다. 제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섭은 은우를 일으켰다. 이제 나와요. 제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도 붉게 젖어 있었다. 은우 씨. 은우는 말문이 막혔다. 소연 씨. 아니, 이 상황이 뭔지. 소연이 다가와 은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신분을 속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시험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진짜 당신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우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봤다. 낡은 옷, 빈 지갑, 빚더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님 딸과. 현섭이 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우 씨,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진심, 원칙, 정직,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다음 날 H그룹 전 직원에게 긴급 이메일이 발송됐다.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본사 회의실, 임원 20명이 모였다. 현섭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바뀝니다. VIP와 일반 고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매출보다 서비스를 우선합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봅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회장님, 그럼 실적이. 현섭이 손을 들었다. 실적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신뢰입니다. 고객이 우리를 신뢰하면 실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김태수 지점장은 본사로 전보됐다. 정은우가 새 지점장이 됐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정대리가 지점장? 그것도 모자라서 회장님 사위래. 와,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은우는 첫 조회에서 말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매장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사람이 먼저다. 3개월 후 강남점은 달라졌다. 고객 만족도 4.95, 0, 재방문율 92%, 매출 전년 대비 40% 증가. 비결은 간단했다. 진심으로 대하니까. 한 고객이 후기를 남겼다. 이 매장은 다릅니다. 판매가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또 오게 됩니다. 2024년 11월 23일 서울 시그니엘 웨딩홀. 하얀 드레스의 소영과 턱시도의 은우가 서 있었다. 하객 500명. 그중엔 은우가 도왔던 고객들도 많았다. 현섭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신랑은 제 회사 직원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재벌가 딸이 평범한 직원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섭은 은우를 봤다. 하지만 이 사람을 알아가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박수가 터졌다. 은우 씨는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현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늘부터 은우 씨는 제 아들입니다. H그룹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은우는 눈물을 닦았다. 소연이 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다운 사람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은우는 어머니와 은지를 데리고 나왔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은우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은지가 말했다. 오빠, 자랑스러워. 은우는 두 사람을 안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엄마와 은지 덕분이야. 1년 후 마이너스 H전자 매장. 새로운 직원이 출근했다.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지점장 은우가 미소 지었다. 환영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신입 직원이 물었다. 지점장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은우는 카운터의 액자를 가리켰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진심이 한 기업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오늘 누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